반대로 생각한다면은 그동안 약간 좀 쩔어 있었던,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도 별 관심이 없었던 그런 업체에서 좀 역전극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알 수 없는 변수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전망을 하는 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큰 의미가 없어요. 안 맞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냥 궁금하니까. 네, 달란트 투자 주식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달란트 투자입니다. 현재 사이다 경제 콘텐츠 플랫폼 회사인 거기에서 콘텐츠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신간이 또 나오시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네. 소개도 한번 해주세요. 제가 자연스럽게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멍석을 깔아주셔가지고 일단 제목은 2023년 대한민국 상장사 산업 분석 그런 타이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상장 기업이 2,30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을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총 27개 업종이랑 124개 섹터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산업과 그 다음에 섹터 관점에서 그 산업이 속하는 개요라든지 시장 상황, 그 다음에 성장성, 마지막엔 투자 포인트 이런 식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데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LG에너지솔루션 딱 하나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제 돈의 흐름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에 갔다가 다시 중국 소비주로 간다든지 또 나중에는 또 어느 산업이 뜨면 글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그 투자자들이 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그 모든 산업에 대한 개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뭔가 돈의 흐름이 바뀌었을 때 이 흐름이 왜 바뀌었지? 그렇다면 어느 업체가 있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빠르게 찾아보기 위해서 만든 그런 서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각 업종별로 투자의 개요, 산업의 개요, 그 다음에 성장성, 투자 포인트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 뒤에 그 마인드 맵식으로 해서 그 거기에 해당되는 섹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라고 이제 좋게 만들어 놨고, 그런 관점에서 그냥 보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그냥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A라는 업종이 뜨고 A라는 섹터가 뜬다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무엇이 있지? 그다음에 투자 포인트는 무엇이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장 현황이라든지 그런 거. 2,300개를 다 분류하신 거예요? 다 분류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모든 업종을 다 분류를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산업에 대한 뎁스인 내용이라든지 인사이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정보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가장 그 주식 투자하면서 좀 난해한 게 뭐냐면은 내가 산 주식은 왜 안 오르지 이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돈은 그 기대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쏠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주식이 아무리 좋고 대주주 지분 구조 괜찮고 실적 잘 나오고 저렴하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물론 모든 가정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가 이제 내가 만족하는 점수를 받아왔다 한들 옆집에 사는 그 친구가 나보다 등수가 더 높다라고 하면은 약간 좀 부모님한테 너는 왜 옆집 애보다 못하냐. 네. 그런 상황이 연출이 자주 됐었잖아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삶 같은 경우에는 상대비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내 주위에 다 잘하는 사람만 있어.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다 나보다 연봉이 높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하면은 나는 그냥 약간 소외되고 못 사는 사람이 되고 공부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상 우리나라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제가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투자한 주식이 아무리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증시에서 다른 섹터가 훨씬 더 성장성이 있고 매크로 관점에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돈은 거기에 쏠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산업의 현황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산업이 있고 어느 섹터가 있고 그 섹터가 올랐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올랐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겉핥기식으로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참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2,300개 기업이 한 몇 개 정도 산업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대산업 큰 분류 같은 경우에는 27개로 분류를 했고 그다음에 세부 섹터 같은 경우는 124개. 거기에 한 단계 더 내려가요.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세부적인 키워드로 나뉜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한 30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도 제가 다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메타버스가 떴네 내지는 2차 전지가 뜨네라고 하면 양극재가 좋다고 하면 거기에 양극재까지 분류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시면 돼요. 이런 업종이 있구나.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또 매년 이런 데서 상폐되는 기업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도 바뀔 수도 있고. 맞아요. 업데이트 해주시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주기는 너무 짧을 것 같고 내용이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2년 주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야, 이거 스테디셀러 될 것 같은데 이거. 제발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잘 좀 부탁드리죠. 많이 사주세요. 네. 엄청난 대작업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꼭 한번 보고 참고해야 되겠다. 투자할 때마다 수시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우리나라의 2,300개 기업을 분류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요즘 보실 때 좀 잘 나가는 섹터나 2023년을 좀 새해를 보면서 기대되는 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그것도 이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준비를 해왔는데 네. 먼저 그럼 업종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장 전망도 있긴 한데 네. 업종 관점에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사실 지금이 가장 좀 내년에 유망 업종이라든지 어떤 업종, 어떤 기업, 어떤 섹터가 좋아질 것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전망 보고서가 가장 많이 나올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기사 관점에서 보면은 뭐 내년 코스피 예상 밴드 나오고 2023년 코스피 예상 밴드 나오고 뭐 유망 업종에서 쫙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설문 조사를 한 건데 그러면 이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과연 정말 그런 주식, 업종, 섹터가 1년을 내다봤을 때 좋았냐? 그 부분을 이제 보자는 취지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주가는 결국에는 뭐 단기적으로는 수급 영향 받고 모멘텀 받고 매크로 영향 받고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주가는 이익이 함수거든요. 실적이 좋아지면은 따라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실적의 이제 가치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익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자, 이익 변곡점 연도 주가 현황을 보시면 이건 이제 업종입니다. 업종 분류를 통해서 그 업종별로 그 업종이 이익이 변곡점이 나타났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기업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기업 하나는 너무나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업종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변곡점이라는 것 자체가 턴어라운드죠. 실적이 감소하다가 바로 다음 연도에 실적이 좋아지는. 자,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한 케이스가 76%예요. 지난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좀 통계를 내보면은 하락한 케이스는 24%. 왜 하락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뭐 갑자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은 뭐 장사 없으니까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10종목 중에 7, 8종목은 상승을 한다. 이 변곡점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나도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원래 작년에도 이익이 늘어났는데 올해도 늘어났는데 이건 변곡점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증가가 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변곡점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턴어라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 옆에 원 그래프를 보면 1차 이익 증가 년도의 주가가 나와 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이익이 2차 년도까지는 최소 증가하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1차 년도 이익이 증가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 2023년 2년간 모두 이익이 좋아졌는데 2022년부터 좋아졌다는 거죠. 그럼 2022년 그 업종의 주가가 어땠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상승한 케이스가 29%에서 55% 더하면은 84%죠. 그러니까 10종목 중에 8, 9종목은 이익 1차 증가 년도에 주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뭐 16%는 하락하고 그리고 최소한 2차 증가 년도까지 했을 때 1차 증가 년도에 최고 주가 상승률이 나온다는 거죠. 55%가 2년간 놓고 봤을 때 1차 이익 증가 연도에 최고 주가 상승률이 나온다. 2차 년도에. 1차 연도에. 그리고 2차 연도 가보자. 이게 중요하거든요. 2차 연도 갔을 때는 2차 연도에 이익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주가가 상승한 케이스가 52%, 하락한 케이스는 48%. 결국엔 반반이에요, 반반. 이게 이유가 뭐냐라고 따져봤을 때 일단은 통계상 저희가 이제 업종을 제가 20년간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3차 년도까지 좋아지기 힘들다.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모든 업종이 뭔가 사이클을 타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3년간 계속 좋을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경기 사이클 관점에서.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은 대부분 한 2년간 좋아지는 게 끝자락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먼저 선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럼 3년 차에는 이익 감소하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가 이미 반영이 돼서 아무리 2년 차에 이익 증가가 된다 하더라도 주가 오르고 내리고는 반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주가는 선반영하는 거니까 그렇죠. 뒤로가 또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 뭐 내년에 유망업종이라고 해서 내년 뭐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고 얘기하는데 그거 믿으시나요? 참고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내 이익 증가율이 50%예요. 50% 되겠네? 라고 믿나요? 안 믿거든요. 왜냐면은 가봐야지 알아요, 사실. 왜냐면 1년 동안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이미 이익이 많이 증가해온 업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2년차, 3년차 계속해서 이익이 좋았다? 그런 업체는 시장에서 이제는 힘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뭔가 유망 주식을 꼽을 때 계속해서 지금까지 실적이 좋았고 주가가 선반영한 그런 것들을 반영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그동안 약간 좀 약간 그런 표현을 쓰자면 쩔어 있었던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도 별 관심이 없었던 그런 업체에서 좀 역전극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준 매트리스 차트인데 여기가 이제 주가 상승률이에요. X축이 이익 증가율 기대. 근데 이건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매년 초 1월 2일 날, 그러니까 1월 1일은 이제 영업일 아니니까 1월 2일 날 애널리스트들의 그 업종별 이익 전망치. 그래서 업종별로 이익 증가율이 높은 그런 기업들, 뭐 아무튼 이렇게 소팅한 거고 실제로 그 당해 년도에 그럼 주가 상승률이 어땠는지 그걸 보여주는 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연초에 이익 증가율 기대치가 높았던 업종이 주가가 좋았다라고 하면은 이 빨간색 선 있죠. 네. 이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누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와 진짜요? 상관성이 없다. 연초에 좋게 봤던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1년을 놓고 봤을 때 주가가 좋다? 아니다. 와. 그게 이제 명확히 나오는 거고 물론 반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만약 반대로 갔으면 이렇게 나왔겠죠.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누워 있으니까 그냥 상관성이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의 상황도 아니고 역의 상황이 아닌데 상황도 없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엄청난 자료인데요. 아 그래요? 네. 그 애널리스트분이 저 싫어하시려고. 아니 그 이유를 설명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도 좀 재밌는 자료인데 그럼 이제 쪼개봤어요. 이게 YJFN에서 나오는 그 업종 그런 분류인데 컨센서스 상위 업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연초에 애널리스트들이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근데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업종 상위 일단 왼쪽 그래프는 5개 반대로 상대적으로 가장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하위 업종 5개.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컨센서스 하위 업종이라고 해서 이익이 무조건 감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래비를 세웠을 때 총 26개 업종 나래비를 세웠을 때 이익 증가율이라든지 뭐 감소할 수도 있죠. 아무튼 간에 그런 모멘텀이 가장 낮은 5개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업종들의 1년 주가 상승률을 지금 통계에서 내보니까 이거는 2002년부터 2022년 2022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은 이게 12월 16일자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컨센서스가 연초에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위 5개 업종 같은 경우에는 평균 주가 상승률 6%, 하위 5개 업종은 12%예요. 2배요, 2배. 하위가 더 좋네. 하위가 더 좋아요. 와. 그리고 승률은 뭐냐면은 하위 5개랑 상위 5개랑 비교해 봤을 때 누가 이겼냐 이제 그 비율을 보시는 건데 상위 5개가 23.8%. 그러니까 10번 싸워서 뭐 7번, 8번 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위 5개 업종이 상위 5개 업종보다 한 76% 정도 아웃퍼폼을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넓혀봤어요. 상위 10개, 하위 10개를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아, 10개로 하니까. 네네. 상위 10개는 평균 수익률이 8%, 하위 10개는 10%. 야. 큰 차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오히려 기대치가 없는 그런 업종에서 역전극이 나온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실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 완전히 그냥 뭐 무슨 반대로 얘기한 건 아닐 거잖아요. 분명히 그 시기에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이런 전망치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 내년에 이 업종 좋을 거야. 그거를 시장에서 이미 알고 와. 그 주식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상황에서 주가가 선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2, 3개월간은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런 성장 모멘텀을 받아서.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6개월, 7개월, 8개월이 되다 보면은 당연히 그 모멘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하방 압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하위 5개 업종 같은 경우는 기대치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이미 주가에 그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좀만 뭔가 좋아지는 모멘텀이 나온다면은 와. 그럼 반등할 수가 있는 거죠. 와.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시장은 워낙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다.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어요. 하지만 이게 예전에 크림반도 합병할 때 병합할 때 그때처럼 짧고 굵은 이벤트로 끝날 것이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완전 빗나갔죠. 지금도 아직 전쟁이 안 끝나고 있고 뭐 군사 전문가도 뭐 불러서 인터뷰하니까 아마 어느 정도면은 좀 끝나지 않을까. 러시아가 점령을 해서. 근데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네. 오히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받고 계속해서 잘 버티면서 거의 비등비등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오히려 이제 영토를 수복하고 그러니까 그런 알 수 없는 변수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전망을 하는 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큰 의미가 없어요. 안 맞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왜냐면 궁금하니까. 네. 어차피 주식은 미래 가치를 보는 건데 미래를 알아야지. 미래 정보를 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전망 콘텐츠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맞는다. 그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이 예측이 어렵고 변수가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진짜 오늘 데이터 너무 귀한 데이터 같은데요. 이거 보면은 진짜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는 거는 정말 신중해야 되겠다. 이번에 신중해야죠. 겪으시기도 했고. 네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섹터로 좀 접근하는 게 그래도 아까 말씀해주신 그 변곡점이 나타나는 걸로 했을 때 그래도 한 70-80%의 승률이 나오는 거니까 그건 좀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네. 하면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그렇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약간 좀 시장의 기대감이 없는 그런 섹터는 뭐냐 이제 거기에서 종목을 좀 찾아보는 방법은 괜찮겠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 페이지 나오는 것 같은데 와,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업종별 영업이익 증가율이에요. 그래서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 여기 이제 예상치라고 볼 수 있겠죠. 2023년은 2022년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긴 합니다. 아직 4분기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하지만 이미 3분기 실적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총 26개 업종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붉은색 박스로 쳐놓은 그런 업종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 일단 업종 관점에서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일단은 여기 이제 순서 있죠. 순서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센서스가 별로 안 좋은 기업들 순으로 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바로 전 페이지에 보면은 네. 하위 5개 업종이 네. 상위 5개 업종보다 하위를 주가 먼저 상승률이 올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 2배 정도 좋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맨 위에부터가 하위 업종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에 앞서서 봤던 통계가 2년 정도 이익 증가율이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 1차는 좋지만은 2차부터는 반반이라고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3년 차는 꺾인다라는 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년치 영업이익 증가율을 여기 넣어놓은 거예요. 이를테면 뭐 운송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는 계속해서 이익 증가율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좋지 못할 것이라고 일단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2년간 사실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컨센서스가 하위라고 하더라도 좀 까다롭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결론이 가능한 거고 반면에 올해 실적이 별로 안 좋았던 업체들 그 중에서 2022년 주가 변동률도 사실 별로 안 좋았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뽑아보니까 반도체, 증권, 건강관리 여기서 건강관리는 그냥 헬스케어라고 보시면 돼요.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의료기기 이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2년 1% 증가했네 라고 하는데 사실 1% 증가한 거면은 헬스케어 쪽에서는 감소한 거랑 다름없어요. 실적이.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상승률도 코스피 지수보다 안 좋죠. 마이너스 27.5%니까. 지금 아마 이 기준으로 했을 때 21% 정도 코스피가 빠진 걸로 나와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리고 내년 기대치도 별로 없고 1.5% 성장한다고 하니까 이거 사실 성장 기대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섹터 중에서는 우리가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고